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무탈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IT 기술을 분류하는 가운데 중분류와 소분류를 분류를 했고, 중분류를 12가지로 분류하는 가운데 그 기술적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동통신과 그리고 디지털 방송 관련돼서 분류 두 가지의 분류 12가지 분류 중에서 두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전파 위성과 전파에 관련된 것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성전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위성전파 이 위성전파는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위성에서 전파를 내렸을 때 그 이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평선 아주 막막한 그 바다 위에 수평선이 끝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선박이나 그 선박이 바다 위를 항해를 할 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예전부터 해온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자리들이죠. 성자를 보고 현재 위치가 가로, 예를 들어서 방위가 어떤 위치에 내가 서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 항법을 우리가 천문항법이라고 부르는데, 천문항법, 이거는 이제 천문항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문항법은 어떤 거예요? 성자, 다시 말하면 별자리입니다. 별자리의 위치나 또 모양을 보고 망망대해의 선박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라 그래서 그 항로를 그 선박의 항로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도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밤에 뜨는 별이라서, 그렇다면 주간에는 어떠한 항법을 이용해야 될까? 그래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야 구별 없이 또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로란 데칸 오메가라고 하는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그 전파항법이라고 하는데, 전파를 이용해서 선박의 항공기, 전파항법이, 요것들은 이제 전부 다 전파항법. 이 전파항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파를 이용해서 선박이나 항공기 위치나 항로를 찾는 장치, 또는 그 장치를 이용해서 항해법 또는 충분한 예를 들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제 이거 배라고 얘기할 때 서로 충분한 전파를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력을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면 배와 배끼리의 어떤 거리, 같은 주파수로 동시에 주파수가 같은 중파나 단파를 씁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알기 쉽게 그냥 중파와 단파라고만 하세요. 중파, 단파를 쏘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또는 서로 교차되는 그 점들을 그 발신국에서 그러니까 발신국을 설정해 놓고 그 두 발신국의 전파를 수신해서 중파나 단파의 발신, 여기 발신국이 되겠죠. 위에가 이렇게 발신국이 돼서 중파나 단파를 쏴서 서로에게 그 위치와 있는 장소를 알려주게 되는 이제 전파 항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두 발신국,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단파와 중파가 다시 들어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전파 거리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를 놓고 그 위치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가 육상에서 이런 육상에서 발신국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되죠, 그죠? 그 육상에서 그 전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송신국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해서 거리를 구해서 현재 위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측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특별히 요건 이제 엔지니어들이 알아. 쌍곡, 변곡, 쌍곡 참고만 하세요. 변곡점 또는 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제 방법에 의해서 이제 위성 전파를 한다 이렇게만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항상 그 제가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가운데 어떻다라고 하는 그 이해력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항법 시스템과도 비교가 되는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파 항법, 요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2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항법은 3D다.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난 시간에 그 디지털 방송처럼 디지털 방송 하나를 하면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은 소리를 쳐서 옥상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방송을 알아듣는가 하면 디지털 방송은 그 내용을 전부 써서 그 듣는 모두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비교했듯이 이것도 2D 두 개의 중파나 단파를 통해서 그 측정 파장의 그 파장이 아니라 전파의 그 속도와 거리를 이제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될 GPS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여기 이제 요거는 전파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GPS는 인공위성을 이용합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요거 GPS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GPS라고 얘기하는데 이 GPS는 그 미 국방 모든 그 위성이나 전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100%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보통 군대나 국방성, 다시 말해 미국 국방성이나 소련의 국방 쪽에서 모든 것이 실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파 위성은 일반 개인이 쓰기에는 엄청난 그 돈이 들어가고요. 또 시스템이라든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 개발 또는 거기에 따르는 그 많은 그 시설비, 구축 비용이 들게 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현재 전기전자, IT 관련 쪽에는 전부 선봉이 군대, 즉 국방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도 GPS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군대,
국방성에서 개발하면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그 위치나 속도 및 시간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GPS는 3차원이고 3차원의 위치, 고도 및 시간의 정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어때요? 항상 떠 있기 때문에 24시간 다 그래서 9시부터 9시까지만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인공위성은 어때? 지구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을 서로 쏘려고 쏴서 자기네들 권역대로 계속 돌리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IT 기술의 선점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런 개발에 투자를 하고 또 그 기술을 연마하고 그 연마한 그것을 개발한 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시간 인공위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언제든지, 또 이것처럼 기상이 악화됐다든가 아까 송자 위치처럼 구름이 껴 있으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름이 껴 있더라도 또는 그 기상 조건이나 간섭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전파를 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형지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전파가 가로막혀서 그 장애물 때문에 정확하게 그 도달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공통 좌표계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GPS는. 그래서 일본에서 쓰는 GPS나 우리가 쓰는 GPS나 자기네 각자 위치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개발하고 있는 이 GPS는요, 지금 지구의 주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이 24개가 있습니다. 이 24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건 그 다음에 5개 감시국이 있어요. 감시국이라는 건 이제 인공위성을 감시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을 그러니까 24개 인공위성이 계속 돌면서 5개 감식으로. 그래서 종래 그 전파 항법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전용의 수신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송신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 GPS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수신기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GPS 수신기만 있으면 어때요? 내가 어디에 위치에 돼 있는지 그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이죠. 송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이렇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수신기만 있으면 고학도의 측위를 쌍곡 변곡점을 통해서 그 측정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측위와 또는 그러니까 측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그림을. 그래서 표준 측위와 정밀 측위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너무 전문 분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표준 측위 서비스하고 정밀 측위 서비스인데, 표준 측위 서비스는 SPS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거는 PPS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요거 두 가지 중에서 요거는 이제 전문가 쪽이나 어떤 국방 쪽에 쓰는 거고요. 요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SPS는 저희가 민간에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PS, 요거 민간이 쓸 수 있는 거는 항공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항공기를 쓰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까지 항공기에서 우리 자동차에서 쓸 수 있는 뭐예요?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발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 제품의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그 제품 하나가 나올 때 어떻게 개발이 되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GPS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응용 분야는 상당히 넓죠. 크게 한번 나눠보면 지상운송 같은 경우는 지상운송이 있고요. 지상운송에는 뭐가 있을까요? 첨단 교통 관제가 있고 여행자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교통 관제. 교통 관제라는 건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가지고 다니신 차를 운전하고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량이 밀려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체되어 있다. 지체된다라고 하는 교통 관제 시스템에서 뭘 사용해서 SPS의 그 GPS를 사용해서 교통 관제. 그다음에 교통 정보. 여행 정보. 여행정보 시스템이에요. 여행정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현재 여기에 위치라든지 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SPS 그러니까 GPS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 많죠. 해상운송 있고. 해상운송에는 어디예요? 선박 위치. 이 선박 위치는 어떻게 알아요? 이 관제소 해군이나 이런 우리 해상청에서 어떤 선박이 어디에 가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운송이나 해상운송 같은 데 쓰이고 항공운송도 항공에서도 씁니다. 항공운송은 어디예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들어오게 되면 관제탑에서 들어오기 전에 이 비행기는 어느 쪽에서 지금 현재 오고 있고 어떤 쪽에 있는 것을 전부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거기서 점들이 나타나고 뭐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항공 관제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항공 운송 쪽에서 첨단 항공 관제죠. 항공 관제. 항공 관제에서 쓰고요. 또 네 번째로 보면 군사에서 씁니다. 뭐 정밀 폭격, 정밀 그 위치를 군사에는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전쟁이나 뭐 이런 전쟁 때 보면 그 지하 벙커에서도 그것을 폭격할 수 있었고 또 정밀 폭격이나 정찰 이런 걸 할 때 정밀 폭격이죠. 누가 어디 숨어 있다는 것만 알면 거기에 GPS를 통해서 찾아가서 폭격을 하는 거죠. 정밀 폭격이라든지 정찰을 하게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정찰 같은 경우는 스텔스기라고 그러죠. 비행기에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에 GPS를 달아서 정찰을 하게 되는 거죠. 과학에서는 과학 쪽에서도 써요. 과학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요? 기상 연구나 해류 연구. 기상은 이제 현재 예를 들어서 해류라든지 해류라는 건 뭐예요? 바다에 들어가고 나가는 간만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GPS가 그 위치로 인해서 축이다 보면 3D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상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압이라든지 고기압에 대한 구름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태에도 이제 우주 같은 경우에 우주는 도리어 인공위성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위성의 위치 측정을 합니다. 위성 위치 현재 어디쯤 지구를 통해서 어디쯤 가고 어디쯤 돌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세계적인 시간 위치
이런 것들을 GPS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GPS 개발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데 시간이 들어가니까 지우는 거 잠깐 끊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